자, 이제 155페이지에서 고용인인데요. 고용인도 옆에 보면 기출이 또 매년 나오죠. 두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 작년에는 두 문제는 아니고 한 문제 반 정도가 나왔네요. 네. 고용인은 뭐 재방송이고요. 직원이죠. 자격증 있는 직원은 소공, 자격증 없는 직원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키워드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이 없다는 게 꼭 나와야 돼. 중개보조원은.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이고, 그리고 이 고용인들만 뭐 하냐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고용했다고 신고하고 그만두면 신고하고.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죠. 뭐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고용인만 신고해요. 이사급은 신고하나? 신고하지 않아요. 고용인만, 소공, 중개보조원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래요. 그리고 전자문서 가능하고 고용신고까지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실제로는 언제까지냐면 출근하기 전까지 해놔야 돼.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 마셨대. 그래도 업무 개시한 거예요. 그 전 해놨어야 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커피 마셨는데도 출근하면 업무 개시한 거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요 10일 이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유있게 10일. 그러니까 고용신고 따로, 고용관계 종료신고 따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양가로 2번에 10일 이내. 전자문서 안 되고 도입이 안 돼서. 실제로는 받아준다 그랬어요. 이거 실제로는 받아주는데 법에서는 안 되니까 그냥 법대로 하시면 돼. 이렇게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되고. 차이점 크게 두 가지네요. 신고기간,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 이 신고를 누구만 하는 거다? 고용인만, 소공, 중개보조원, 고용인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질문. 소공 고용신고한대요.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 얘 자격증 4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자격증 4번 내요? 안 내죠. 자격증 4번 계속 안 낸다니까. 등록 신청할 때 안 내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안 내고, 이때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내고. 언제 낸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나중에 내는 경우가 한 번 나와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고용 신고할 때 안 내고. 그럼 다른 거, 시험 나온 거. 외국인은 자격증 4번을 내야 되나 그러면? 외국인을 내가 직원으로 고용했대. 외국인 자격증 4번 내는 거예요? 안 내. 외국인 자격증도 한국에서 발급했잖아요. 한국에서 확인 가능한 건 안 내도 되겠다. 외국인도 자격증 4번 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죠.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때문에 자격증 4번은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에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물어보라고 돼 있잖아. 지들끼리 확인하니까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은 위반시 제재는 고스톱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스톱, 고스톱.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똥쌍피 먹고 하는 거 그거. 고스톱.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스톱, 정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보통 신고들은 과태료인데 얘는요 고스톱. 고스톱. 업무정지예요.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스톱, 업무정지. 정지니까 스톱.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밑에 이제 고용 및 업무 범위가 있는데 옆에 157페이지를 보세요. 파란색 2번의 업무 범위, 양가로 1번. 소공은 계약서 쓸 수 있죠? 확인 설명할 수 있죠? 보조도 할 수 있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걸 차라리 한 가지 적어놓자. 경매 관련 일은 못함. 소공은 경매 관련 일은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쓰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경매 관련 일은 못함. 양가로 2번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보조 업무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가 보조 업무. 현장 안내는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길 안내. 길 안내까지는 보조 업무예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거기까지만.
계약서 쓰는 거 못하고, 설명하는 거 못하고, 이제 묻어간단 말이에요. 현장 안내 및 거래계약서 작성, X.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X.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렇게 보조무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밑에 있는 책임이 어렵죠. 157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작년에 사례 문제로 전면적으로 나왔네요. 연속으로 나오진 않아. 다행이죠. 내용이 어렵게,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해볼게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 고용인이 이제 업무상 행위를 한 거야. 이거를 개공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업무상 행위를 모든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로 막 정답으로 나오고 별짓 다 하죠. 업무상 행위. 그러니까 고용인이 밖에 나가서 누구 후드로 패고 오는 건 상관이 없어. 업무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업무상 행위 그냥 간단하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중개사고라고 생각하면 돼. 업무상 행위는 그냥 간단하게 중개사고 친 거. 고용인이 중개사고 쳤대. 직원이. 그게 업무상 행위. 그럼 그거를 개공행위로 어떻게 한다? 본다. 이렇게 있죠. 본다. 뭐가 아닌데? 추정한다. X. 본다. 뭐 간주규정 이렇게 불러요. 추정보다 센 거야.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냥 한 걸로 보겠대요. 중개사고 친 거를. 그래서 책임을 져. 그거예요. 내가 안 했지만 한 걸로 보니까. 뭐는 업무상 행위. 중개사고 친 거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책임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민사, 형사, 행정상. 첫 번째 민사. 뭐가 민사냐면 손해배상. 이런 단어가 나오면 민사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시험 문제가 자 이거는 민사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단어 보고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손해배상은 민사. 그래서 이제 고용인이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어요. 어떻게 입혔냐면 고의, 일부러 하고 과실, 실수로 하고 업무상 행위로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개사고 친 거죠. 제가 중개사고 친 게 업무상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인이 중개사고 쳐서 고의과실로 손해 입힌 거예요. 1억 예를 들어서. 그럼 개공은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고용인만 이렇게 한 거야. 고용인만. 그런데 이 둘이 묶이게 돼요. 뭘로? 부진정 연대. 부진정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이란 얘기예요. 연대는 묶는 거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묶이래. 그래서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이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둘 다에게.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야, 너 5천 내놓고 너도 5천 내놔. 이거 당연히 가능하고 너도 1억 내놓고 너도 1억 내놔.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명에게 동시에 청구하는 게. 너도 1억 내놔. 너도 1억 내놔. 가능해요. 그러면 얘도 1억을 주고 얘도 1억을 줘서 2억 받고 짭짤하고. 맞아? 아니죠. 동시에 청구만 하는 거지 둘 중에 한 명이 갚으면 끝나요. 2억을 버는 건 아니라고요. 동시에 청구만. 그거를 연대라고 부르죠. 연대. 아니면 뭐 공동으로 이런 표현도 쓰고. 이게 두 명에게 동시에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리고 한 명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개공 너만 내놔 되는 거야. 그럼 개공은 왜 나한테만 그러니? 못하는 거죠.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 명에게 청구하는 건 한 명을 고른 거니까 선택이란 표현을 쓰고 이렇게 되죠. 중개 의뢰인이 고용인과 개공에게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명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한 명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럼 개공은 보세요. 어떤 잘못이 있나요? 없어.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돈을 물어줘야 돼요. 무과실 책임. 그럼 이제 개공이 물어줬어요. 억울하잖아. 가만히 있었는데 물어준 거니까 어떻게 한다?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야, 네가 갚아야 되는 거를 내가 대신 갚았어. 너는 나한테 내놔. 이게 구상권. 이렇게 하는 거죠. 보세요. 부진정연대 무과실 책임 구상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무조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지. 무과실 책임이니까 억울하니까 구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약에 고용인이 자기가 손해 입히고 자기가 갚았어요. 지가 갚았어. 그리고 개공한테 구상권 행사를 한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억울할 게 없으니까. 개공이 갚았으면 억울하니까 구상권이 인정되는 거고. 결론은 민사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두 번째, 형사. 형사는요, 역시 단어를 봐야죠. 벌금, 양벌 규정 이런 단어가 보이면 형사예요.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나눌 필요 없어요, 역시. 고용인 2명 다 포함. 소공, 중개보조원 다 포함. 고용인 3학년 3반, 1학년 1반. 우린 이 벌칙 규정 그대로 적용. 고용인도 징역 선고 가능하고 벌금 선고 가능하고 징역 선고 가능하고 벌금 선고 가능하고 벌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건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야. 중개보조원도 벌칙 규정 그대로 적용. 문제는 얘네들은 그런데 뭐 사고 쳤으니까 적용되는 거 그런데 개공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적용된다? 양벌 규정. 둘 다 벌하는 규정.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개공한테는 양벌 규정. 둘 다 벌하는 규정 그런 말이고 양벌이니까 뭐만 따오겠다? 벌금만. 보세요. 뒤에 게 벌금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뒤에 게 벌금이에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 따와서 벌금만 선고받게 돼요. 징역형은 선고받지 않아. 안 따왔잖아. 벌금만. 자, 개공이 고용인 잘못으로 절대로 안 받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징역이야. 고용인이 사고 쳤는데 내 감옥 간다? 말이 안 되잖아. 고용인이 사고 쳤을 때 개공이 감옥에 안 가요. 고용인 잘못으로는. 두 번째, 고용인이 사고 쳤대요. 내 자격이 날아가겠대. 자격 취소.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고용인이 사고 쳤는데 왜 멀쩡히 있는 내 자격증을 날리냐고. 그건 안 된다. 어떻게 시험 붙은 건데. 간신히 붙었는데. 그래서 2가지. 징역형, 자격 취소. 2가지는 누구 잘못으로? 고용인 잘못으로는 안 받아요. 자, 이제 벌금 따와서 벌금만. 징역은 안 받고. 근데 이제 중요해. 무과실.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무과실. 그럼 벌금 선고 안 받아요. 아예 벌금 선고를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 민사는 무과실 책임, 형사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 거를 어려운 말로 면책 규정 이렇게 불러요. 책임을 면하는 규정.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아. 민사 따로, 형사 따로예요. 왜냐하면 형사에서는 구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벌금을 내면 그냥 끝이야. 그럼 무과실이면 선고를 안 해줘야지. 구상권 행사가 안 되니까 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그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판례가.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낸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사고 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형사상, 이 형사상 책임에서는 2가지만 잘 보시면 돼. 첫 번째,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두 번째는 벌금 선고를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런 거고 이렇게까지 나온 적 있었네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고용인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OX. 양벌 규정으로 벌금 따왔으니까 고용인과 벌금 액수 동일하게 선고받는 거 맞아요? 그런 거야? X 그건 아니죠. 양벌 규정은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벌금 액수까지 동일하게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돼? 고용인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죠. 왜? 얘가 사고 쳤잖아. 사고 친 장본인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그게 쌤통이지, 그게. 공범들도 죄질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달라요. 개공은 지금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한 판국이라고. 근데 벌금 액수도 똑같다. 그건 아니라고요. 실제로 죄를 범한 고용인이 더 많은 벌금을 내겠다. 벌금 액수를 동일하게 선고하는 건 아니다. 벌금을 따온다는 거지. 자, 이 형사상 책임. 여기까지는 할만해. 근데 세 번째. 행정상. 근데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네요. 이게 어려워요. 얘는 역시 단어를 봐야 돼요. 취소, 정지 이런 데가 나오면 행정상 책임이고, 자, 고용인 역시. 근데 왜 어렵냐면 고용인 종류를 나누니까요. 소공 그리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누어. 소공은 자격정지라는 걸 받아요. 받는 게 있어. 행정처분, 자격정지를. 중개보조원은요, 행정처분을 안 받아요. 취소, 정지 같은 건 중개보조원이 안 받아. 중요하네. 여러 번 나왔네. 취소,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중개보조원이 안 받아요. 소공은 받는 게 있다고, 자격정지를.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아. 취소, 정지. 왜 안 받을까요? 맞아요. 취소나 정지할 게 없는 거야.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안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개보조원도 뭐를 취소하고 뭐를 정지하냐 이거야. 그게 없어. 취소 정지할 게 없어서 행정처분 안 받는다. 중개보조원이 최대 장점. 어떤 사고를 치건 행정처분은 안 받아. 그럼 질문. 중개보조원이 징역 벌금 이건 받아요 안 받아요? 징역 벌금은 중개보조원 이건 받아. 중개보조원이 사고 쳤어도 3학년 3반 적용, 1학년 1반 적용, 징역이나 벌금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조원이 손이 폈대요. 배상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중개보조원 돈 안 물어줘도 돼? 당연히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민사나 형사는 중개보조원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행정처분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만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달라지지만 얘네들을 고용한 개공은 똑같아요. 내 입장에서는 얘도 직원이고요. 얘도 직원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직원 없는 직원 둘 다 직원이잖아. 직원이 지금 중개사고 치고 왔대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 중개사고 친 거? 개공행위로 본다. 내가 친 걸로 본다고요. 내가 안 쳤어 지금 분명히. 근데 직원이 쳤다고요. 중개사고를. 근데 그걸 내가 한 걸로 보니까 개공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을 받아요. 내가 안 했지만 받아. 근데 개공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뭘 받냐면 개공은 나중에 배우시지만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이런 걸 받아요.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의적. 업무정지.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용인이 절등치 사고 치고 왔대요. 절등치 개공 받아요. 고용인이 임등치 사고 치고 왔대. 개공, 임등치 받아. 고용인이 업무정지 사고 치고 왔대. 업무정지 받아.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걸로 봐서 그걸 내가 받는다고. 누가 사고 치든지 간에 얘든 상관이 없다고요. 나는 똑같아. 고용인이 사고 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작년 나온 건 이거였네요. 금지행위. 금지행위를 작년에는 소공이 했대. 얘가. 이게 소공이 사고 치면 자격정지네. 야 너는 자격정지 받아 이렇게.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개공은 나는 안 했어. 내 직원이 했지. 나 안 했다고 이거를. 근데 한 걸로 본다고. 내가 이걸 했다고 치면 나한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법조문에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소공이 금지행위 했을 때 소공은 자격정지 받는다. O. 개공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이걸 받아. 이것도 면책 규정이 없어. 이거 골 때려. 예.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절등치 사고 치면 무조건 취소해요. 업무정지면 업무정지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면책 규정이 없어서.
이제 그것도 제가 설명드려야겠지. 뭐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면책 규정이 형사에만 있어요. 책임을 면하는 거.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아. 형사에만. 민사 보세요. 무과실 책임이네. 면책 규정이 없어. 여기도 면책 규정이 없어요. 면책 규정이. 무과실이어도 내가 행정처분을 받는 거야. 절등치 받고 임등치 받고 업무정지 받고. 무과실이어도. 면책 규정이 벌금 요거. 형사에만 면책 규정이 있어요. 골 때리게. 나머지는 없고. 그러니까 고용인이 사고 치면은 책임을 이 세 가지를 다 지게 돼서 책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나아. 웬만하면 혼자 하셔야 돼. 책임이 너무 많잖아. 지금. 보시면 157페이지에서 파란색, 맨 밑에 파란색으로 잘 돼 있죠?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진다. 왜? 내가 안 했지만 한 걸로 보니까 그렇게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넘겨보면 이제 158페이지에서 판례가 있고 판례에서 업무상 행위가 나와 있는데 업무상 행위 옆에다가 맨 위에 판례 있죠. 고용인 업무상 행위 옆에다가 객관적 판단 크게 적어놔.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를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겠대요? 객관적 판단. 근데 이거는 틀리시면 절대로 안 돼. 왜? 뭔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다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없어요. 중개를 업으로 했나? 객관적 판단. 중개 행위도 객관적 판단. 업무상 행위도 어떻게 판단? 객관적 판단. 왜 그럴까요?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적 판단해야지. 아무 이유 없어.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 X. 양가로 1번 민사책임, 손해배상. 단어 보고 눈치를 채셔야 돼. 이제 단어 보고선. 손해배상이 민사.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개공은 고의과실 관계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런 말이죠. 고의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고의과실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무과실 책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개공이 물어준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세 번째 줄에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된다. 그렇게요. 왜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요? 부진정 연대로 묶였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로. 뭐 그런 것들. 옆에 15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형사는 벌금 양벌 규정이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만부터를 별표를 칠해놓으면 되겠다. 다만 고용인에 대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작년에 정답으로 뭐라고 나왔을까?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서 무과실이어도 벌금 선고 받는다. X. 그래서 아무도 안 틀렸네.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답이 쉬웠어요. 그래서 다 맞췄어. 우리가 이건 알고 있었거든.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 거. 이거 정도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양벌 규정으로 벌금 선고 받아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판례가 양벌 규정 벌금 선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된 거니까. 밑에 있는 판례가 그런 판례고, 양가로 3번 행정상 책임은 취소, 정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고용인 업무상 행위를 개공행위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개공은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과실이어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절등치 사고 치고면 절등치 받는다. 임등치 사고 치면 임등치 받는다. 업무정지 사고 치고면 업무정지 받는다. 고용인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렇게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그 정도만. 고용인 잘못으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굳이 기억하면 작년에 안 나온 게 이거니까.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는다. 얘도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요. 작년에 안 나왔다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는다. 그거를. 소공은 뭐 받는 거 있잖아요. 소공은.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소공 관련된 거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하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 적어주자. 동그라미 2번은 소공이니까 동그라미 3번 해놓고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 중개보조원은. 소공은 뭐 행정처분 받는 게 있거든요. 자격정지. 물론 자격 취소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안 배울 거니까. 이제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안 받는다까지만 되고. 그다음 이제 162페이지에서 인장 등록도 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 한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이런 거에 비하면 162페이지는 인장 등록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더 틀려. 이렇게 어려운 건요. 안 틀려. 어려운 건 나오면. 작년 안 틀려야 되니까 아무도. 뭐 내용이 어려운 건 문제가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맞출 수 있어. 근데 내용이 쉬운 것들은 문제를 꽈서 나오니까 162페이지에서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그 위에 결론을 적어놔야 돼요. 162페이지 제목 위에다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게 결론이야.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자, 인장은 일정한 도장을 등록하고 그것만 사용하는 건데요. 개공, 소공 둘만 하는 거예요. 중개보조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 개공, 소공 둘만.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요. 법인 따로, 개인 따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해볼게요. 이런 거야. 개공 종류가 법인인 개공이 있고요.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기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리고 부칙상 개공. 세 가지. 그리고 소공. 개인. 법인.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개공 따로 소공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요. 주된 사무소. 본사예요.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래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을 말해요. 인감신고거든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 뭐가 아니냐면 대표자 인장 X 여러 번 나왔죠. 사장님 인감도장이 아니에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시험 문제가 주된 사무소 이렇게 잘 안 나와. 그냥 법인 나와요. 그럼 그게 주된 사무소. 법인 나오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나오면 주된 사무소고 그냥 법인 나와도 주된 사무소라고요. 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나오니까. 분사무소는 이거 신고한 법인인장 요놈 요거를 갖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했던 거 주된 사무소도 따로 법인, 분사무소 따로 법인, 법인 두 개인가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합해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합해서 그냥 한 개의 법인이라고요. 위아더 월드라고. 그럼 도장 한 개를 여러 사무소에서 돌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하나의 법인인데 이거를 갖다 쓰면 돼. 도장 한 개를. 근데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이걸 갖다 쓴다는 게. 그래서 분사무소는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장님이 대표자가 보증하는 별도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잡스러우니까 따로 등록도 할 수 있대요. 등록하야 한다가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 우리는 그냥 도장 한 개로 계속 돌렸을게. 가능해. 번잡스러우면 따로 할 수 있다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주된 사무소, 본사에서 일이 너무 많대. 도장 한 개로는 안 되겠어요. 손님 놓칠 것 같아.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도장을 하나 따로 등록해서 주된 사무소에서 두 개를 사용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주된 사무소는 요거 한 개, 요것만 딱 등록하고 요것만 딱 쓰는 거야. 아무리 일이 많아도 따로 등록이 안 돼요. 분사무소만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만. 그리고 보증 쓸 때 대표자가 보증 서야죠. 가장 그럴싸한 거. 법인이 보증하는 X. 그래서 요거 키워드만 주의하자. 대표자가 보증한. 법인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이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 인장을 보증서 주고 그거 등록하고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서 주고 그거 등록하고 그거 찍고 그렇게 하는 거.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셋은 개인이네. 개인들은 개인 인장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만 나와 있으면 돼. 아무거나 다 돼. 인감도장도 되고 인감도장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그냥 막도장 따로 등록해서 하겠어. 된다고. 자기 이름 나와 있는 아무거나 개인들은. 다만 도장 크기가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도장 크기가 맞아야 돼. 개인들은. 법인은 도장 크기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개인들만. 7mm 이상 30mm. 모양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가로 세로가 나온다고 사각형만 된다. X. 원형도 되고 타원형도 돼. 십자가를 그으면 되니까. 그리고 센치로 바꿔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센치로 바꾸는 것도 나름대로 계산 문제니까. 0.7cm, 3cm. 센치로 바꾸면. 뭐가 아닌데? 7cm, 30cm, X. 30cm면 이따 마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치고 이거를. 7mm, 30mm. 센치로 바꾸면 0.7cm, 3cm. 미터로는요? 안 나와. 센치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센치까지는. 모의고사 나오는 거 봐서는.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거는 제가 모의고사 내보면 이거예요. 개인들 가로 20mm, 세로 10mm. 그 인장 개인이었어요. 가로 20mm, 세로 10mm. 그 인장 등록할 수 있다. OX. 오, 크기가 맞잖아. 10mm, 2cm, 1cm. 그거 등록할 수 있잖아. 이 범위 내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다고. 이 범위 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가로 20mm, 세로 10mm, 2cm, 1cm 딱 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 보통 그 정도 크기 아니에요, 도장이? 그런 거 할 수 있다. 사례 문제로 나온다고. 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나 없나. 크기를 딱 주고서. 근데 그거에 이제 7mm, 30mm만 보다 보니까 X라고 한다고 그래. 낚여갖고.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법인은 도장 크기가 정해진 거 아니고 개인들만 그렇게 되고. 근데 방법. 법인은 인감도장이잖아요. 사실 이 분사무소에서도 책임자 인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은 이래나 저래나 다 인감도장이어야 돼.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인감도장이니까 인감증명서만 내려요. 법인은.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하다 보니까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인장등록신고서란 서식을 제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은 인장등록신고서 제출. 바꿀 때에도 법인은 인감도장으로 바꿔요.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들은 아무거나 바꾸는 거야.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책을 볼게요. 162페이지에서 인장등록 밑에 파란색 1번 인장등록 의무자와 시기. 첫 번째 줄 개공, 소공 둘만 하는 거죠. 인장등록은 개공, 소공 둘만. 근데 이렇게 나누지 않고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나누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죠. 업무 개시 전까지. 문제 어떻게 나오죠? 업무 개시 후 즉시 X. 업무 개시 전까지. 마지막은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계속 읽어보면요. 시점은 다르네요.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언제까지? 똑같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시점만 다르고 개공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소공은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마지막은 둘 다 업무 개시 전까지. 밑에 이제 파란색 2번 등록해야 할 인장. 양가로 1번 법인이죠. 이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돼 있어요. 법인은 신고한 법인 인장. 신고한 법인 인장. 대표자 인장 X. 신고한 법인 인장. 그럼 이 법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양가로 1번 법인인 개공되어 있는 그 양가로 1번 굵은색 거기 뒤에 가로하고 주된 사무소라고 적어놔야 된다고. 주된 사무소 나오면 그냥 주된 사무소고 법인인 개공 이렇게 나와도 그게 그냥 주된 사무소라고. 친절하게 주된 사무소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양가로 1번은 주된 사무소고 분사무소는 양가로 2번처럼 분사무소라고 나와요. 친절하게. 분사무소라고. 분사무소는 키워드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다. 뭐가 키워드? 대표자 보증.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등록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개인들은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소공.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은 묶어놓고 동일 적어놔야 돼. 왜? 개인들이니까. 양가로 3번에 있는 개인인 개공과 양가로 4번 소공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내용 보세요. 완전 똑같이. 자기 이름 나와 있는 아무거나 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성명이 자기 본명이에요. 본명이 나와 있는 인장이면 아무거나 되고 도장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네. 똑같다. 개인들은.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는 거를 대비하자. 가로 20mm, 세로 10mm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럼 5 맞는 거다. 크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참고는 개인들도 인감도장 등록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되니까. 개인들도 자기 이름만 나와 있으면 다 되고 도장 크기만 맞으면 되니까. 밑에 3번 인장 등록 방법은요. 법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은 뭐라고 돼 있어?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 그리고 전자문서 등록 포함 별표죠.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된다. 아까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된다 그랬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된다 그랬어. 그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고용신고만 정답으로 나왔고 얘네들은 한 번도 안 나왔어 지금까지. 2년 연속 올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다 전자문서가 돼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다. 4번 인장 변경 등록은요. 바꾸는 거죠. 바꿀 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7일 이내 별표죠.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빨리빨리. 원래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유 있게 10일 해야 되지만 10일이 아니라 7일. 10일로 무진장 많이 나왔죠. 한 10번은 나왔죠. 7일. 왜 7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빨리 갔다 와서 바꾼 거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 있게 10일 하는 게 아니지. 중개 의뢰인들 딴 데 간다니까요.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7일.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그리고 4번 변경 등록 방법에서도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들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잖아. 그리고 전자문서 포함이고. 4번 인장이 변경 등록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변경일부터 7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 개인은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그리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이것들. 그래서 크게 법인 따로 개인 따로 하고 힘드시면은 법인만 잘 기억해도 충분해요. 법인만. 됐고.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인장은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인장은 166페이지 위반 시 제재 정지죠. 일을 못하게 해야지. 맨 위에 있는 등록인장 사용은 인장을 등록하고 그거 찍어. 당연한 거죠. 인장 등록해놓고 지장 찍는다. 말이 안 되잖아. 등록한 거 찍어. 만약에 엄한 거 찍거나 아니면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막 지장 찍거나 그렇게 하면 위반 시 제재는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일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인장이 일할 때 필요하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개공이 안 했대요. 제재가 뭘까? 변경 등록을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개공이. 제재 업무정지. 개공은 인장은 다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이 뭐 할 때 필요한 거다? 일할 때 필요한 거다. 그럼 위반하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 정지.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이제 게시하는 거, 얘도 쉽죠. 168페이지를 보세요. 168페이지에서 게시, 사무소에 거는 건데, 거기 2번을 보시면 게시할 사항이 있어요. 사무소에 거는 거죠. 사무소에 거는 거 4가지인데 3가지는 걸지 말래도 걸어요. 첫 번째, 등록증. 두 번째,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동그라미 1번과 3번에 있는 등록증, 자격증을 왜 걸어? 자랑하려고. 시험 붙은 거 자랑할 거 아니야. 걸어놔. 그리고 보험 든 거. 동그라미 4번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험 든 거 걸어놔야 중개 의뢰인이 안심하죠.
사무소 가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등록증 걸려있고 자격증 걸려있고 또 보증설정 증명서로 걸려있고 그리고 크게 해서 붙어있는 게 있어요. 요일 및 한도액표야. 걸기 싫은데 걸어야 돼. 요일 및 한도액표도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어요. 왜냐면 법에 잘 보이는 곳에 걸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요일 및 한도액표가 잘 보이는 곳에 딱 걸려있어요. 사무소에 보면 좀 크게 프린트는 코팅된 종이로다가 딱 크게 붙어있어. 그게 협회에서 나눠줘갖고 넷 중 한 가지 안 걸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증들은 원본 개시예요. 증들은 등록증, 자격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증들은 뭐 원본 개시. 사본 개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증들은 뭐다? 원본 개시. 증들은 다른 거는 증이 아니니까 요일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원본 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이 아니니까. 증들만 원본 개시고 동그라미 3번을 살짝 별표를 치워놓자. 제일 중요해요. 소공 자격증도 건다는 게 중요해. 내 거는 당연히 걸어요. 근데 직원 것도 걸어놓어요. 직원 것도. 법인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들 거 다 걸어야 돼. 자격증 있는 사람 건 다 걸어야 돼. 다 원본 개시. 그럼 질문 이제. 질문. 소공 직원 자격증 원본을 안 걸었어요. 내가 소공을 고용했는데 얘 자격증 원본을 게시를 안 했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누가 받는 거야? 소공이? 아니면 개공? 개공. 내 사무소잖아. 소공은 자기 자격증인데도 게시 의무가 없어요. 이 게시 의무는 누구에게? 개공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개공에게만.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다. 여러 번 나왔고 소공 자격증도 개공이 거는 거다. 자 이제 옆에 게시사항 아닌 거, 안 걸어도 되는 거 세 가지를 적어놓으면요. 뭐냐면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이에요.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확인증을 주거든요. 이거를 보통 다 걸어놔요. 사무소 와서 보시면 이것도 막 다 걸려있어. 왜냐면 이게 되게 있어 보여. 그냥 금태 돌려있고 막 액자 껴서 이 협회에서 주기 때문에 있어 보이니까 인테리어 차원으로 걸어놓은 거야. 게시 의무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 걸려있지 않나요? 다 걸려있잖아. 근데 이것도 게시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걸어놓은 거야. 그리고 지도도 다 걸려있잖아요. 지도. 중개사무소의 지도 가장 크게 걸려있잖아요. 근데 그냥 걸어놓은 거죠. 영업상 필요해서 브리핑할 때 필요하니까. 게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잘 나오니까. 특히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잘 나오고 지도는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거예요. 쟤네들은 걸어놔도 되고 이 세 가지는 걸어놔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네 가지는 아까 네 가지는 안 걸면 과태료 받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한 문제가 나오진 않고 한 지문 정도 꼽사리 끼고 소공 자격증 원본도 게시한다. 이게 잘 나오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17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명칭인데요. 명칭은 한 문제가 나오죠. 명칭 옆에 보니까 한 문제가 계속 나왔네. 중요한 거죠. 법정 명칭이고 좀 쉬었다가 명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